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엄마는 틈만 나면 같은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귀가 닳도록 들어온 그 말이 어느새 제 안에 깊이 스며들어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요.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엄마가 슬며시 옆자리에 앉더니 또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살아보니 시댁이 꼭 부자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엄마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확신 같은 것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도 시댁이 잘 사는 편이 좋은 거 아닐까? 제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더니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다가 엄마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지만 엄마가 볼 때는 딱 당신들 삶을 책임질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생활비를 안 들여도 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지. 딱 그 정도면 충분해.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것도 딱 그 정도야. 우리 노후 생활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잖아. 그러니 너도 딱 그 정도만 바라면 되는 거야. 근데 앞으로 살다 보면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마저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엄마의 눈빛이 창밖 어딘가를 향했는데요. 아마도 당신이 살아오며 마주했던 수많은 풍경들을 떠올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든 걸 두 분이 알아서 하시잖아. 그게 진짜 대단하신 거야.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하긴 할머니, 할아버지도 참 대단하시긴 해. 아직까지도 엄마랑 작은엄마한테 세뱃돈을 주시잖아.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긴 해.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아직까지 세뱃돈 받는다고 하면 다들 놀란다니까? 그렇지. 엄청 대단하신 거지. 엄마가 빙긋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내려갈 때마다 용돈 드리고 하잖아. 그거 모아놓으셨다가 보태서 세뱃돈 주시고 하시는 거야. 안 주셔도 된다고 해도 꼭 주시잖니. 그러니 엄마랑 작은엄마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불만이 전혀 없잖아. 그게 꼭 세뱃돈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배려하고 계시다는 거잖아. 그 마음이 참 고마운 거지. 맞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진짜 너무너무 좋아. 제가 맞장구를 치며 활짝 웃고 있었는데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따스하게 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들어보면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집처럼 좋은 분만 계신 건 아닌 듯 했어요. 손자와 손녀를 차별하여 조부모와 연을 끊고 사는 친구도 있었고, 할머니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해서 결국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서 엄마에게 말을 꺼냈어요. 대학 동기 희정이네 할머니도 어마어마하신 것 같더라고. 예전 분들은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고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편이니까. 엄마는 별로 놀라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희정이 말로는 할머니가 희정이네 큰아빠한테 재산을 전부 주고는 차남인 희정이네 아빠 보고 모시라고 했더나 봐. 그 말에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재산을 전부 장남한테 줬으면 당연히 장남한테 모시라고 해야지. 뜬금없이 차남한테 모시라고 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희정이네 부모님이 다투고 난리도 아니었다는데 결국 희정이네 엄마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 하더라고. 특단의 조치라니? 엄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혼하고 희정이네 아빠 보고 할머니 집에 가서 혼자 모시라고 했대. 결국에 두 분이 이혼하고 아빠가 할머니 집으로 들어간 모양인데 한 달도 안 돼서 할머니랑 아빠가 싸우고 난리가 났었다나 봐. 할머니가 엄마한테 전화해서는 더럽고 치사하니까 데리고 가라고 했더나 봐. 진짜 그렇게 말했대? 엄마 목소리에 믿기 어렵다는 기색이 역력히 배어 있었습니다. 희정이 말로는 할머니가 어찌나 소리를 지르던지 옆에 있는데도 다 들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희정이네 엄마가 그동안 꼭 참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혼했으니까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면서
차단했더라고. 그 뒤에는 할머니가 집까지 찾아와서 처음으로 희정이네 엄마한테 빌기까지 했대. 아니, 당신 좋아하는 아들이랑 같이 살라고 하는데 왜 빌기까지 해?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정이네 할머니가 남자는 절대 주방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다 보니 희정이네 아빠는 설거지 한 번을 한 적이 없대.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어? 생각보다 많은 모양이야. 제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암튼 그랬으니 할머니 집에 가서도 희정이네 아빠가 손 하나 까딱 안 하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답답했겠어. 처음에는 할머니가 희정이네 엄마한테 괘씸하다고 엄청 화를 내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에 비해 희정이네 엄마는 해외여행 다니면서 아주 잘 살고 있대. 오히려 귀찮게 하던 아빠가 없으니 행복해 보인다는 말까지 하더라니까. 엄마가 묘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안타까움과 씁쓸함이 뒤섞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희정이 말로는 며칠 전에도 할머니랑 아빠가 희정이를 찾아와서 엄마 좀 잘 설득해달라고 했다는데 희정이도 딱 잘라서 거절한 모양이야. 그런 거 보면 엄마 말이 맞는 것 같긴 해. 당연하지. 엄마가 단호한 어조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집안을 보라는 말이 있는 거야. 엄마 봐봐. 배려심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서 사는 내내 아주 편하게 살았잖아. 사람 마음 편한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결혼할 때 재산 그런 거보다는 사람을 먼저 볼 생각해. 아빠처럼 다정한 사람인지 꼭 확인하고 예비 시부모님 사이도 어떤지 잘 확인해야 하고 말이야. 엄마가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니 저 또한 결혼에 있어 나름의 기준 같은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오랫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던 그 기준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유심히 지켜본 결과 배려심이 깊었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도 아니었어요. 남편과는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다 보면 자연스레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그는 누구에게나 철저히 선을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그 점이 유독 마음에 들었는데요. 남편이 연예인처럼 빼어나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은근한 매력이 배어나는 훈남 스타일이다 보니 회사에서 꽤 인기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어느 날 불쑥 제게 한눈에 반했다고 고백을 했을 때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장난을 치는 거라 여기며 한동안 피해 다녔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요. 시끌벅적한 분위기와 고기 익는 연기에 숨이 막혀 친하게 지내던 동료와 함께 잠시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식당 앞 골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이 한 여직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민정 씨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자 남편이 단호한 어조로 경고하는 말이 또렷이 들려왔어요. 민정 씨, 아침마다 커피 가져다 주는 거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냥 커피인데 부담 가질 필요 없잖아요. 민정 씨의 목소리에는 애원 섞인 항변이 묻어 있었지만 남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에도 말했듯이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부터는 커피 가져다 줘도 전부 버릴 겁니다. 그리고 밤에 카톡도 하지 마세요. 카톡 보내도 어차피 답장도 안 하잖아요. 사람이 몇 달씩 마음을 표하면 한 번쯤은 형식적인 답장이라도 보낼 수 있잖아요. 어쩜 답장을 한 번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대답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어요. 그랬다가 괜히 오해받게 더 하겠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만약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번호 차단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남편과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던 그때
남편이 성큼성큼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다급하게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유나 씨, 혹시 오해할까봐 말하는 건데 민정 씨랑 나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아, 네. 당황한 나머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는데요. 그 사이 민정 씨의 시선이 등 뒤에서 날카롭게 꽂혀왔습니다. 싸늘한 기운에 온몸이 굳는 것 같았어요. 슬쩍 시선을 돌려 급히 자리를 피하려던 순간 남편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제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많이 추운데 점퍼도 안 입고 다니면 감기 걸려요. 우선 입고 있다가 돌려줘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걱정돼서 그래요. 그 말만을 남긴 채 남편은 후다닥 식당 안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민정 씨의 눈물 가득 맺힌 눈동자가 저를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선에 압도당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손사래를 치며 외쳤습니다. 저기 우리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진짜예요. 괜한 말을 했던 것일까요? 민정 씨가 아무 대꾸도 없이 쌩하니 식당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했어요. 전에 만나던 사람이 워낙 바람기가 다분했던 터라 남편의 그 모습이 유난히 믿음직스러워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은 변함없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꾸준함 앞에서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천천히 풀려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마음을 열었고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크게 부자는 아니셨지만 두 분의 노후 대책만큼은 철저히 세워놓으신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두 분 다 워낙 인품이 곱고 따뜻하셨기에 결혼을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특히나 시어머님은 긍정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긍정적인 분이십니다. 말투 하나에서도 상대를 향한 배려가 자연스레 묻어났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얼마 뒤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아무런 잡음도 없었기에 앞으로도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제될 게 전혀 없어 보였으니까요. 어느 날은 친정에 들렀다가 웃으며 엄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말이 딱 맞았어. 내 말이 딱 맞다니.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이고 남편도 좋은 사람이라 마음이 너무 편하다 그 말이지. 거봐. 뭐니 해도 마음 편한 게 최고라니까. 그러게 말이야. 난 요즘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제가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자 엄마가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당부 아닌 당부의 말을 꺼냈습니다. 유나야, 인생이라는 게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야.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기 마련이고 그렇거든. 오죽했으면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겠어. 그건 나도 알고 있지. 다만 크게 문제 생길 일은 없을 것 같다 그 말이야.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니까 새겨들어. 결혼 생활도 마냥 행복한 일만 있지는 않아. 그치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야 하는 거야. 엄마 아빠도 마냥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야.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기 마련인 거야. 그러니까 항시 명심하고 살아. 알았어. 명심할게. 그때 당시 엄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깊이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 무렵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 같은 막연한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결혼 후 3년간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평온하게 지냈어요. 시부모님과도 한결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남편과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기야, 나 자격증 시험 붙었어. 진짜? 너무너무 축하해.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들뜬 목소리가 전해졌습니다. 오늘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말해. 진짜? 당연하지. 내가 완전 비싼 것도 사줄 수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그럼 난 치킨에 맥주. 뭐? 치킨에 맥주? 겨우 그거야?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물었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난 자기랑 오붓하게 치킨에 맥주 먹는 게 제일 좋아. 집에서 영화 보면서 치킨에 맥주 마시자. 그래, 알았어. 남편이 흔쾌히 승낙하더니 퇴근 전쯤 미리 치킨이랑 맥주를 준비해 두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웃음을 머금은 채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자 동료 수진이가 슬쩍 물었어요. 남편이야? 어, 자격증 시험 준비했었는데 오늘 합격자 발표가 났나 봐. 아, 이직 준비한다고 했지? 비밀이니까 조용히 말해. 예전부터 그 회사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거든. 거기다 아무래도 나랑 같은 회사 다니면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 이래저래 이직하려고 많이 준비하더라고. 암튼 참 성실하다니까. 아무리 봐도 넌 결혼 잘한 것 같아. 당연하지. 우리 시부모님도 진짜 좋은 분들이잖아. 그 얘기는 벌써 100만 번쯤 들은 것 같다. 그만 좀 자랑해라. 알았어, 미안해. 제가 배시씨 웃었는데요. 그때쯤 남편은 회사 이직 준비를 위해 이런저런 자격증을 따고 있었습니다.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 새벽부터 일어나 자격증 공부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둘 합격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합격 소식에 들떠서 퇴근 후 축하 파티를 할 생각에 마음이 붕 떠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퇴근 시간을 10분 남겨놓고 갑자기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거래처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팀 전체가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기야, 갑자기 야근하게 돼서 늦을 것 같은데 어쩌지? 이미 시켰지? 괜찮으니까 천천히 하고 와. 알았어. 최대한 빨리 하고 갈게. 혹시나 치킨 도착하면 먼저 먹고 있어. 전화를 끊었지만 그날따라 일이 자꾸만 꼬이는 바람에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남편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잠이 든 걸까? 아니면 연락도 없이 너무 늦어서 화가 난 걸까? 평소 남편이라면 전화벨이 한두 번 울리기도 전에 바로 전화를 받곤 했거든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에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던 중이었어요. 문득 고개를 돌렸더니 빵가게 하나가 아직 영업 중인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가 케이크를 하나 골랐어요. 합격 축하도 제대로 못해준 것 같아 마음이 쓰였거든요. 잠시 후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만 켜져 있었고 남편이 소파에 기댄 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치킨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예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어요. 놀라서 조심스레 깨웠더니 남편이 눈을 비비며 웃었습니다. 왔어? 늦었네. 힘들었지? 치킨 먼저 먹지 그랬어. 같이 먹어야 맛있지. 그래도 언제 끝날지 알고 기다렸어. 그냥 자기랑 같이 먹으면 난 식은 치킨도 맛있더라. 그냥 뭐든지 다 맛있어. 그 말의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무슨 대단한 이벤트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토록 예쁘게 건네는 사람 곁에서라면 평생 마음 다칠 일은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이직을 하면서 우리 사이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내내 이직 준비를 하긴 했지만 매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거의 포기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느닷없이 합격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게다가 그 무렵 임신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집안이 온통 축제 분위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축하 파티까지 열어주셨으니까요. 시댁에 모여 다 같이 파티를 하던 중 시어머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문을 열었어요. 그렇게 가고 싶은 곳으로 이직까지 하고 애기가 복덩이다 복덩이야. 애기도 복덩이고 우리 며느리도 복덩이야. 우리가 참 복이 많다니까. 저야말로 어머님 아버님께서 잘해주셔서 항상 감사한걸요. 유나가 워낙 잘하니까 우리도 그냥 다 예쁜 거지.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거라니까. 유나가 들어온 뒤로 집안에 웃음이 끊이질 않잖니. 온 집안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임신과 남편의 이직으로 인해 한동안 꿈같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문득문득 세옹지마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거든요. 이직 후 월급은 전보다 많아졌지만 남편은 훨씬 더 바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오면 많이 피곤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조금만 힘들어 보여도 먼저 다가와 괜찮아라며 걱정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육아에 지쳐 쓰러져 있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툼이 점점 잦아졌고 서로의 말투도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얼굴만 마주쳐도 신경이 곤두서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이 워낙 힘들어 보였기에 서운한 마음을 꾹꾹 눌러 감추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섭섭한 감정이 차오를 때마다 엄마가 해주셨던 말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님과 엄마가 오가며 많이 도와주셨기에 큰 힘이 되었어요. 두 분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집에 오셔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육아휴직 끝나가지? 네, 근데 복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복직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혹시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러니? 시어머님이 조심스레 물었는데요. 제가 재빠르게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성준이가 걱정돼서요.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복직할 수 있을까요? 넌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 거잖니? 네, 저는 당연히 회사를 다니고 싶죠. 성준이 낳기 전에는 애부느니 밭일하러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거기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까 도태되는 느낌도 들고 그렇거든요. 그러니 바로 복직할 생각해. 시어머님 목소리에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약에 일하기 싫다고 하면 나도 굳이 복직하라고 안 하겠지만 일을 하고 싶은데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구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복직해. 어차피 성준이 곧 어린이집 가야 하잖니. 네, 어린이집 보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등하원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렴. 성준이 하원하면 니들 퇴근할 때까지 내가 봐줄 테니까 마음 놓고 회사 다니렴. 사실 그렇잖아도 등하원 도움이 알아보려던 참이었는데. 할머니가 옆에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뭐가 있어. 시어머님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친구들도 다들 손주가 있다 보니까 들어서 잘 알고 있거든. 들어보니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내가 등하원만 도와줘도 훨씬 수월할 거야.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 건 또 뭐야. 시어머님이 환하게 웃고 계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실까봐 걱정돼서 그렇죠. 어차피 내내 집에서 심심하게 있는데 잘 됐지 뭐. 정 급한 일 생기면 사돈이랑 교대하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랑 통화하신 거예요? 사돈 사이가 어려운 사이라고 하지만 조금 있으면 네가 복직해야 하니까 상의해봤지. 두 분이 이미 육아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에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암튼 사돈이랑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출근할 생각해. 들어보니 내 친구 며느리 중에 회사 그만두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 유나 네가 그만두고 싶다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성준이 때문에 회사 그만두는 건 반대야.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레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근데 그이는 제가 회사 그만뒀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가 회사를 그만두지. 왜 여자만 회사를 그만둬야 해? 그건 내가 알아서 잘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렴. 시어머님의 단호한 말투에 왠지 모를 든든함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님의 적극적인 권유 덕분에 얼마 뒤 저는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남편 얼굴에 불만이 가득 서려 있는 게 느껴졌지만 저 역시 회사를 그만두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막상 워킹맘이 되어보니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대략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지만 육아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특히나 아침은 전쟁이 따로 없었는데요. 아이 아침밥을 먹이느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아들을 데리러 오시기 전에 아침밥만큼은 먹이려고 안간힘을 썼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밥을 잘 안 먹으며 떼를 쓰는 일이 잦아졌고 그때마다 출근 시간은 코앞으로 다가오곤 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침밥은 내가 먹일 테니까 그냥 출근하도록 해. 앞으로는 내가 조금 더 일찍 오도록 하마. 정말요? 정말 그래도 돼요? 그동안 어찌나 마음고생을 했던지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보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성준이 아침밥까지 엄마한테 시키는 건 너무 양심 없는 행동 아닌가? 양심이 없다니?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시어머님이 남편을 빤히 바라봤는데요. 남편이 투덜대듯 대답했어요. 엄마도 성준이 보느라 힘드신데 아침밥까지 부탁드리는 건 양심이 없는 행동이죠. 남편이 저를 흘끔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맞벌이를 하는 동안에도 육아는 오롯이 제 몫이었거든요. 결국 제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고 말았는데요. 그 순간 시어머님이 남편을 향해 돌진하더니 남편에게 있는 힘껏 등짝 스매싱을 날리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래요? 네 눈에는 유나 얼굴이 보이지도 않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눈이 있으면 유나 얼굴을 똑바로 봐. 육아의 회사에 지쳐서 얼굴이 말이 아니구만. 남편이 돼서 그게 할 소리야? 그러게 저는 회사 그만두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남편이 여전히 볼멘 소리를 하자 시어머님이 다시 버럭 외쳤습니다. 성준이를 유나 혼자 낳은 것도 아닌데 왜 유나가 회사를 그만둬? 사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네가 회사를 그만두는 게 맞는 거지. 제가 왜 회사를 그만둬요?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 시어머님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애를 낳는 일이 어디 보통 일인 줄 알아? 요즘은 사고가 줄었다고 하지만 애 낳다가 잘못된 사람이 아직도 많아. 한마디로 애를 낳을 때 대부분 엄마들은 목숨 걸고 애 낳는 거야. 그렇게 힘들게 애를 낳아놨는데 회사까지 그만두라고 하면 억울하게 싸너굴하겠어. 넌 언제 철이 들려고 이 모양이니?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말할 때 생각이란 걸 하고 말해. 너야말로 양심이 있어야지. 이따위로 할 거면 결혼은 뭐하러 하고 애는 왜 낳았어? 부부가 됐으면 같이 책임을 져야지. 네 처가 무슨 잘못했다고 이 난리야.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너 같은 인간들이 있으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다고 하는 거야. 아내한테 감사해야 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연병을 떨고 있어. 앞으로 너도 육아 똑같이 할 생각해. 유나가 복직했으면 똑같이 육아를 해야지. 왜 유나만 안달복달하고 있냐 그 말이야. 너 똑바로 안 하면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렇게 알아. 시어머님의 단호한 말에 남편이 움찔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시어머님의 얼굴은 한 번도 본 적 없을 만큼 무섭게 굳어져 있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도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해서 돌아오면 시어머님이 대놓고 아들 목욕부터 모든 것을 남편에게 시켰거든요. 결국 보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지친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자기야,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뜬금없이 들려온 남편의 말에 놀란 채 남편을 바라보다 물었어요.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난 육아가 뭐 별거 있나 싶었거든. 근데 진짜 힘든 것 같아. 회사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담겨 있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말이 남편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육아가 좀 힘들긴 하지. 나도 진짜 놀라긴 했어. 그러게 말이야. 회사 일보다 육아가 훨씬 더 힘든 것 같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목욕하는데도 왜 이렇게 움직여 대는 거야?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다니까? 그러다가 눈에 비누 거품이라도 들어가면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라니까? 목욕시킬 때마다 정신줄을 놓게 되는 것 같아. 그 말에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제가 그동안 매일 겪어왔던 일상이 고스란히 남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밥도 그래. 내가 주면 작정하고 안 먹는다니까? 난 살다 살다 저런 황소고집은 처음이야.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번에 자기 출장 갔을 때 말이야. 엄마가 일 생겨서 내가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갔잖아. 사실 그날 성준이랑 대판 싸우고 엄청 났었어. 싸우다니?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아니, 한겨울에 반팔티를 입고 가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잖아. 아무리 말려도 들어먹질 않아서 그냥 반팔티에 점퍼 입혀서 보냈어. 가방에 옷 넣어주면서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다니까? 그것뿐만인 줄 알아? 선생님이랑 다른 엄마들도 있는데 나한테 뭐라고 인사했는 줄 알아? 뭐라고 인사했는데? 방구쟁이 뿡뿡이 잘 가 그러고 들어가더라니까? 방구쟁이 뿡뿡이? 자기가 출장 가 있는 사이 엄마한테 어찌나 혼이 났는지 계속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성준이 앞에서 방귀를 좀 뀌었거든. 그랬더니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방귀쟁이라고 하는 거야. 그날은 반차 내고 하원 때도 내가 갔잖아. 그랬는데 또다시 나를 보자마자 방귀쟁이 뿡뿡이다 이러는 거야. 그 바람에 다른 엄마들이 웃음 참느라 얼굴이 빨개져 있더라니까. 쟤는 대체 누굴 닮은 건지 모르겠어.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는지 남편이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가 신경쇠약에 걸릴 것 같아. 진짜 성준이 볼 때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걸 이제야 알았어? 제가 웃음을 머금은 채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이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정말 많이 달라져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새 육아의 달인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기저귀 하나 갈 줄 몰랐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능숙하게 아이를 돌보는 모습이 대견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퇴근 후 집에 갔더니 거실 한쪽에 낯선 물건이 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뭐야? 우리 회사 직원 말이 로봇 청소기가 아주 좋다고 해서 샀어. 진짜 청소도 다 해주고 대박이더라고. 남편이 신이 나서 설명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지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 그럼 사는 김에 시댁에도 사드리지 그랬어. 본가에도?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성준이가 본가랑 우리 집 왔다 갔다 하면서 난장판 만들어 놓잖아. 그렇게 좋은 걸 우리 집만 사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제가 잔소리를 늘어놓자 남편이 피식 웃으며 입을 뗐어요. 이래서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나 좋아하는구나? 이건 아주 기본적인 배려거든. 양심 있으면 당연한 거지. 알았어. 본가에도 사서 보내드릴게. 남편 얼굴에 한박 웃음이 번졌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님에게서 고맙다는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친정엄마에게도 전화가 걸려온 게 아니겠어요? 예, 로봇 청소기가 좋긴 좋다. 로봇 청소기라니? 박서방이 사서 보냈는데 몰랐던 거야? 아, 그래? 나한테는 말 안 해서 몰랐어.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하게 물들었는데요. 남편이 시댁뿐만 아니라 친정에도 같은 선물을 보냈던 모양이었어요.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 거야. 이렇게 자상한 사이가 세상에 어딨겠어. 엄마가 한동안 남편 칭찬을 늘어놓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의 현명한 판단이
우리 가족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남편이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던 그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 시어머님이 아들 편을 들면서 함께 저를 비난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았을까 싶어 깊은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속에서 이토록 따스한 풍경이 오랫도록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많이 많이 행복해지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